네, 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로딩하고 있습니다. 쭉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녹한다의 PLC 내 맘대로 PLC 5편입니다. 녹한다의 상징 작업 조끼를 안 입었네요. 입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징까지는 아니고 여기에 잘 보면 심심한 녹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입으면 약간 컨디션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PLC를 하겠다라는 주제는 똑같아요. 여기 PLC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다 그죠? PLC 여기 있고 그리고 이걸 내가 뭐라 부르기로 했었지? 인터페이스 단자대 IO-링크라고 부르는 인터페이스 단자대가 있고 전원이 들어오는 터미널 블럭이 여기 있다. 그럼 오늘은 버튼하고 램프만 지금까지는 계속 가지고 놀았잖아요. 좀 다른 것도 한번 가지고 놀아보자 해가지고 몇 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요 정도가 끝이 한 개니까 먼저 릴레이가 준비가 돼 있어요. 릴레이 24V 릴레이. 당연히 저 산업용 제품을 다루시는 분이라면 이 릴레이가 뭔지는 아시겠다 그죠? 뭐 이게 뭐고 뭐 하는 거고 어떻게 제어할지는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셀렉터라는 거 두 개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2단 셀렉터. 좀 보시면 단계가 두 개밖에 없죠? 딸까닥 딸까닥 3단 셀렉터입니다. 딸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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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초이스할 수 있는 3단 셀렉터. 그 다음 비상 이거는 푸시락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푸시락 버튼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왜 푸시락이냐? 누르면 눌려진 게 락이 걸린다. 딱 걸려있다 그죠? 그리고 이 락을 풀려면 돌리면 풀어집니다. 들어가고 돌리면 풀어진다. 주로 이런 형태는 어디다가 사용하냐면 긴급하게 중지해야 될 때 이야 막 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딱 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급한 상황을 해제할 때 돌려가지고 이렇게 릴리즈를 시키는 용도로 쓸 때. 근데 따지고 보면 얘는 지금까지 녹한다가 다뤘던 여기 누른 버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신에 얘는 눌렀다가 사람 손이 떼면 다시 올라오는 거죠. 푸시예요, 푸시. 들어갔다가 나온다. 그런데 얘는 푸시락. 누르면 눌려진 상태가 고정이 된다. 그 차이만 있을 뿐. 그러면 그 차이가 없다는 것은 우리 소프트웨어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네 둘의 차이가 아예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생긴 모양이 다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산업용 조이스틱이라는 걸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레버가 있어요. 이렇게 그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제낄 수 있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놓으면 탁 원위치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런 식으로 탁 돌아오는 형태고 얘는 딱 이렇게 고정돼 있는 친구예요. 차이가 있다 그죠? 딱 이렇게 고정돼 있고 이런 형태로. 근데 얘도 뭐 저 고정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일 뿐이지 뭐 연결하고 사용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예를 들자면 얘는 이렇게 딱 제껴두면 뭔가가 저 뭐 작동 중이 되는 거고 요렇게 하면 후진으로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할 때 쓰는 거겠고 얘는 일시적으로 작동될 때 쓰는 거겠죠. 요렇게 하고 있다가 놓으면 다시 릴리즈 되는 거니까 작동되어라 멈춰라 작동되어라 멈춰라 이런 느낌이고 자 이렇게 딱 해놓으면 내가 풀기 전까지는 계속 작동돼 있는 거고 자 멈추고 자 또 뭔가 어떤 작업이 또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얘네들하고 뭐 버튼하고 램프를 전혀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얘네들하고 여러 개를 섞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얘네들 조금 입출력 도구를 조금 늘려 가지고 ST 언어라는 거를 조금 더 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가지고 최대한 쉬운 걸로 예제를 한번 많이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강민님이 먼저 일바로 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성님께서 2바로 와주셨습니다. 3바는 아직 오시지 않으셨네요. 오늘은 아주 그 새드한 그 수요일에 출발이네. 아, 춘택님께서 오셨습니다. 춘택님께서 동메달로 와주셔서 금은 동메달이 다 오셨으니까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것에 그 슬라이드고요. 슬라이드고, 그리고 오늘 준비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이미지 작업을 해가지고 연결선이 꼽힐 자리를 이미 다 이렇게 세팅을 딱 해뒀습니다.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는 또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전반적으로 봤을 때 PLC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가 자기에 의해서 뭔가가 제어되는 쪽을 출력이라 그러잖아요. 릴레이가 출력 도구입니다. 뭔가 배탄해 가지고 얘가 제어가 되냐 마냐.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은 입력 도구예요. 얘가 지금 어떻게 세팅이 되었냐, 얘가 뭐 눌려졌냐 말았느냐, 지금 조이스틱 레버가 어디 위치 포지션에 가 있느냐 등등을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뭔가가 이제 제어되는 개념이겠다, 그죠? 그래서 오늘 좀 비율이 좀 좋지는 않네요. 지금 출력 도구가 2개밖에 없어요. 램프하고 릴레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가 아니고 이 램프 제어하는 거하고 릴레이 제어하는 거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보면. 다만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가 좀 다를 뿐 똑같으니까 일단 그거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 6편에서 스텝 모터를 한번 제어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PLC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게 뭔가가 하나라도 더 생기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스텝 모터가 돌아가고 있는데 얘를 탁 누르면 갑자기 멈춘다든지, 뭐 얘를 이용하자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리면 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돌아가고, 뭐 그런 형태로도 한다든지. 하여간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룰 수 있어야 뭔가 조금 더 재미난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냐라고 해서 봤을 때 뭐부터 하지? 릴레이를 한다. 램프를 한다.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버튼 램프. 이 좀 고민스러운데요. 저 뭐를 할지 좀 고민스러운데. 셀렉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말고 2단 셀렉터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얘네들 다 치우고. 그리고 얘는 입력 도구니까 뭔가 출력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1번 결과물은 그냥 얘만 있을 때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냥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는 이게 다예요. 여기 있든지 포지션이 여기 있든지 여기로 가든지. 근데 얘는 웃긴 게 탁 건드리면 원위치로 돌아가요. 요거 어떻게 요런 애들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요렇게 딱 풀어서 그 평평한 패널 있죠? 요 모양 요 사이즈 그대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얘를 안으로 쏙 집어넣어서 밖에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마감을 합니다. 그럼 사람 눈에 보이는 거는 요거밖에 없겠죠? 요만큼만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글자를 써놓는 거예요. 멈춤, 작동, 멈춤, 이런 식으로 요렇게 쓰는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강브루스님께서 이런 거 어디서 사냐고요? 요런 것들은 국내에서 그냥 산업용 버튼 이런 거 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진 거 중에 조금 골 때리는 친구는 요겁니다. 요거는 국내에서 구입하려면 엄청 비쌉니다. 국산은.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제 단톡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 글로 들어오시면 제가 링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요 슬라이드에 여기 카카오톡 모양 아이콘 보이죠? 요거 누르시면 제 카카오톡 오픈톡방으로 이동이 되니까 요거 누르셔가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됐죠. 일단 자, 얘가 딱 보면 돌리면 뭐가 평 튀어나오고 딱 들어간다, 그죠? 일단 요 차이를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버튼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튀어나오고 들어가죠, 그죠? 튀어나오고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이게 버튼을 안 누른 상태고 이게 버튼을 누른 상태하고 같겠죠. 버튼을 눌렀다, 버튼을 안 눌렀다. 그럼 요때 녹색 쪽이 NO 접점이고 빨간색 쪽이 NC 접점이에요. 그럼 지금 그 셀렉터 레버가 요 상태로 놓여 있을 때 빨간 색깔 NC 접점 두 개가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NC 두 개가 붙어 있고 요렇게 딱 돌려서 얘가 튀어나오게 되면 NC 접점이 풀리는 거예요. NC 접점이 개방이 되고 반대로 NO 접점이 그 접점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렇게 했을 때하고 요렇게 했을 때의 차이를 두려면 지금 얘는 2단이기 때문에 버튼을 눌렀다 안 눌렀다와 마찬가지로 2단이기 때문에 요쪽으로 갔다 요쪽으로 갔다만 구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NO 접점에다가 24V를 연결한 다음에 입력 쪽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얘가 지금 그 NO 접점이 붙었냐 안 붙었냐만 그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냥 요렇게 하니까 뭔가 잘 모르겠다.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싹 가지고 와서 노노노노노노 큰일 날 뻔했지. 마우스가 왜 이러지? 마우스가 미쳤네요. 아이씨 뭐 드래그도 안 되고. 됐다. 자 예제를 안 써놨구나. 자 예제 1번 2단 셀렉터를 1번에다 연결하겠습니다. 저 IX 0.0.1에 0에 연결하고 셀렉터의 위치를 어이로 쓸게요. 어이. 셀렉터의 현 위치를 문자열로 디버그 모니터에 출력하시오. 요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연결된 거 싹 치우고 그리고 자 요렇게는 최소로 연결된 게 필요하니까 나 지금 뭐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자 아이오링크에 기본적으로 요렇게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전원이 여기 출력단에 요 두 개, 입력단에 요 그라운드 요거는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자 요 이제 2단 셀렉터를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쓱 와가지고 보시면 NO가 있고 NC가 있죠? 자 NO 방향은 없습니다. 극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를 24V에 연결할 겁니다. 왜냐? 제어하는 원리가 버튼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버튼 한쪽은 24V 반대쪽은 그 인풋 접점에다가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 둘 중에 하나를 쓱 해가지고 24V에다가 딱 연결하고 반대쪽을 입력의 제일 첫 번째 A1번에다가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그 A1번의 저 위치가 A1번이라는 그곳이 바로 %IX 0.0.0이 되는 거예요. 요 퍼센트를 안 붙였네요. 자, %IX 0.0.0이 위치가 바로 지금 연결한 저 위치다. 그리고 선을 좀 두껍게 딱 해가지고 이걸 딱 하면 이제 보시기가 좋겠죠, 그죠? 그리고 24V 선은 웬만하면 제가 빨간 색깔로 하고 신호선은 뭐 알록달록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녹색으로 하도록 하죠. 딱 이렇게 이제 연결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XAMPP를 제가 실행을 안 해놨네요. XAMPP래. XG5000을 실행을 안 해놨네요. 잠시만요. PLC는 어디서 사냐고요?
순택님께서 안내를 해주셨네요. XEM DN32 HP예요. H2라고 적혀 있습니다. H2. 자, 조금 있다가 우리 신나게 코드 만들고 일단 연결부터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이오링크의 선 세 가닥은 아무것도 연결 안 하더라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요 화면상에 빨간 선이 24V고 까만 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터미널 블럭은 24V 플러스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있죠. 됐죠? 근데 요 제가 지금 선이 몇 가닥 없어가지고 아이 또 만든다는 걸 까먹었네요. 제가 그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저 다른 데 있는 거를 좀 뽑아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 거 뺏어 써야지. DN32H2라고 되어 있습니다. DN32H2. 자, 요 녹색깔 쪽이 NO예요. 빨간 쪽 말고 녹색깔에 요 두 개 있고 빨간 쪽에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생긴 모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 모든 산업용 셀렉터가 2단 셀렉터가 요 모양으로 생긴 게 아니라 저 생긴 게 다를 수 있으니까 NO 쪽 접점 두 개가 뭔지를 알아내신 다음에 거기다 연결하는 겁니다. 아, 저번 시간에 갑자기 뭐 밀리스라는 거 구현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걸 했는데 오늘 갑자기 약간 저 쉬운 거를 한다 그죠? 오늘은 약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너무 많이 달렸으니까 이번 시간은 살짝 달달한 열매를 좀 이렇게 먹어주고 내일 스텝 모터 할 때 또 저 빡세게 또 한번 달려보고 하나는 24V.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은 지금 이 녀석의 제어 원리가 버튼을 눌렀다 안 눌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거는 좀 이따 하면서 같이 합시다. 너무 앞서 나가지 않을게요. 자, %IX 0.0.0에 2단 셀렉터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녹한다의 목표는 지금 얘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을 때가 NO 접점이 떨어져 있는 거니까 버튼을 안 누른 상태하고 같습니다. 신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오링크에 로우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렇게 딱 했을 때 하이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IX 0.0.0 위치가 로우일 때 이걸 뭐라고 정의하지? 시스템이 오프 돼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오프, 요게 온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렇게 했을 때 시스템이 온 됐습니다 라고 문자열로 출력을 하고 요렇게 하면 오프 됐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기는 전기가 아무것도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안전한 상태입니다. 베리베리 안전한 상태.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이그젠플 5-1입니다. CPU는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네요. 다다다다닥 세팅, 요렇게 제가 가진 거 이렇게 세팅이 되고 프로그램 언어가 대신에 ST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였느냐? 변수를 만드는 것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되더라. 자, 스캔 프로그램에 뉴 프로그램 들어가서 로컬 변수 등록합니다. 지금 우리가 쓸 거는 두 개예요.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문자열 변수하고 셀렉터가 연결된 그 핀, 그 변수 이름을 뭘로 줄까? 셀렉터라고 할까요? 셀렉터. 이거 맞죠? 타입은 부울.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게 부울이니까 메모리는 %IX 0.0.0이고 초기 값은 어차피 입력으로 들어오니까 초기 값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 출력을 위한 리절트라고 하죠. 타입을 스트링으로 가겠습니다. 메모리 할당 없고 이렇게 딱 세팅을 해두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현할 프로그램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변수 뭡니까? 셀렉터라는 부울 변수고 그게 로우냐 하이냐를 구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서도 똑같고 대부분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다 똑같아요. 왜냐? C 언어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여기 ST 언어에서는 true pulse로 사용을 해요.
true냐 false냐. 그러니까 이 true라는 얘기는 지금 신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제가 IO 링크에 연결해놨던 대로 하자면 24V가 입력되었다를 말하는 거고, 펄스는 24V가 입력되지 않았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true false인데, 이 true라는 게 1하고 같아요. 1하고 같고 얘가 0하고 같습니다. 요 사실만 알면 우리가 아주 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요 true라는 것은 맞냐 아니냐의 그 true false가 아니라 요 신호적인 관점에서는 24V가 들어온다라는 그 사실이 true다, false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써야 될 코드가 조건문이 들어가면 되겠죠. 만약 셀렉터의 NO 접점이 떨어져 있다면 요 지금 현재 셀렉터 위치상 오프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오프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셀렉터의 NO 접점이 붙어 있다면 ON이다. 시스템이 ON 된 거고, 요때 오프라는 것은 NO 접점이 떨어졌다. 우리 요 신호적인 관점에서 펄스하고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true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 적어놓은 요 국문으로 적어놓은 저거를 컴퓨터 코드로 옮기면 바로 그게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자, if 만약이라는 거는 무조건 if다. 머릿속에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나오면 if.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이 나와야 되겠죠. 무슨 조건이냐? NO 접점이 떨어져 있냐 마냐. 변수 이름을 셀렉터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셀렉터라고 하는 이 변수가 true라면 then 그리고 그럼 요 위치가 true라는 얘기는 접점이 붙어 있다는 얘기니까, 자, 시스템이 on 상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여기서 요 위에대로 그대로 하자면 이게 true가 아니라 false여야 맞겠네요, 그죠? 위에 한 걸 그대로 옮기자면 false면 시스템이 off고,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제 else가 붙으면 되겠죠. else 그리고 and if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ST 언어의 그 조건식이고, 요거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니까 시스템이 on 된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거기에 맞게 결과를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문자열 변수 result라는 걸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러면 result에 대입연산자 콜론 이꼴 이렇게 쓰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죠? 여기다가 문자열은 1개짜리 따옴표를 쓴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이 오프 상태입니다. 이렇게 문자열을 저장을 해둘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시스템이 온 상태입니다. 요 결과를 나중에 모니터에서 출력을 해보면 나오겠죠, 그죠?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문제 없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자, 어디 쇼트 난 데 없나 쭉쭉쭉 확인하고, 오케이. 전원 연결. 항상 이 산업용들은 사용할 때 조금 무섭습니다. 이게 뭔가 갑자기 스파크가 튀지 않을까, 막 이런 염려가 조금 드는데요. 호인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 눌러서 지금 XG5000하고 PLC하고 연결을 하고, 쓰기 눌러서 지금 작성한 프로그램을 업로드 해주면 되는 거죠. 에러 없고. 자, 런 모드 전환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요 문자열은 PLC 요 LCD 같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모니터 누르고 모니터 시작을 누르면,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그럼 제가 셀렉터를 돌려보겠습니다. 딱 돌리면 온 상태로 딱 인지가 되죠, 그죠? PLC가 인식을 한 거예요. 오프입니다, 온입니다. 오프입니다, 온입니다. 됐죠? 요 정도 수준을 1번 예제로 잡겠습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아우. 제가 조금 있다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지금 녹화한다의 상태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를 몇 가지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 게 예제 1번이고요. 호인님 제가 인사를 해드렸던가요? 호인님 반갑습니다. 했다면 2번 하는 걸로. 자, 그럼 이번 예제는 뭐 이렇게만 하면 예제가 너무 단조롭잖아요. 2단 셀렉터 연결한 김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 수준보다 약간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램프를 켰다 껐다 하는 걸로 일단 한번 대체를 해보죠. 자, 2단 셀렉터를 ON 위치에 두면 램프가 켜지고 OFF 위치에 두면 램프가 꺼지도록 하시오. 약간 더 발전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램프가 나왔으니까 램프는 어디 연결할 거냐면 퍼센트 출력이잖아요. QX 0.0.0에 연결하겠습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자, 요런 예제를 만들고 그러면 램프가 하나 추가가 된다. 숑 가지고 와서 램프는 극성이 있다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는 24V 달아주면 됩니다. 24V 데리고 와서 플러스 쪽에다가 딱 꽂아주면 되고 반대쪽 마이너스를 출력해. 그리고 지금 QX 0.0.0은 A11번입니다. 쭉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달아주면 되더라. 자, 일단 처음에는 녹한다가 굉장히 쉬운 걸 하고 있다 그죠? 왜 그러느냐? 갑자기 어려운 걸 하면 당황하실까봐 조금 약간의 여유를 두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저런 거를 할 단계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고 있죠 그죠? 조금 있다가 급발진 할 거니까 약간의 마음의 여유를 찾으라고 지금 아주 느리게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 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 코드하고 거의 유사하게 될 거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5-2로 저장을 하고 램프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죠? 램프 추가하겠습니다. 자, 베리어블 램프 부울이고 퍼센트 QX 0.0.0에 연결을 할 겁니다. 아직 연결을 안 했습니다. 코드부터 짜놓고 연결을 하도록 하죠. 그럼 이때 시스템이 오프냐 온이냐 하는 거는 문자열로 그냥 이게 저장이 되는 거고 PLC 메모리 안에 기록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출력을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셀렉터가 펄스면 램프가 꺼지는 거니까 얘도 펄스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펄스는 끄라라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그리고 트루는 켜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트루를 대입을 하면 켜지게 되는 거고 펄스를 넣으면 꺼지게 되는 거다. 신호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램프를 연결하도록 하죠. 램프는 빨간 램프를 연결하겠습니다. 빨간 램프를 A11번에다가 연결하는 상황이고 얘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자 반대로 연결하면 안 돼요. 플러스라고 된 거를 24V에 연결하고 마이너스라고 된 거를 A11번에 연결하는 겁니다. 반대로 연결하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나중에 그 불꽃놀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얘가 뻥 하지 않을까요, 그죠? 됐다. 그럼 지금 녹한다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시려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측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만든 코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코드를 구현하신 다음에 그 결과가 예상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녹한다의 예측은 이 상태에 있을 때는 LED가 꺼지고 요렇게 딱 되면 LED가 켜지는 거예요. 됐죠 그죠? 그렇게 코드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98%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2% 정도는 아직까지도 혹시나라는 게 있으니까 한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도 내가 혹시 잘못 작성한 게 있으니까 조금 안 될 수도 있긴 있는데 하여간 지금 만들어 놓은 전체적인 흐름상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는 어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우연히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우연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만들어서 결과 확인하고 안 되네. 또 조금 고쳐서 결과 확인하고 또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잘 작동 안 되면 그거는 좀 발전이 있는 거예요. 추라이라는 걸 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뭔가 이렇게 바위를 그 솜방망이 같은 걸로 두드려서 깨려고 하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죠?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진다. 똑같은 겁니다. 됐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 갑자기 타이머 개념이 나오면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걸 하고 넘어갈까 그냥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지금 고민입니다. 갑자기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아, 재밌다. 간만에 또 이 PLC 하니까 재밌네요. 이제 제가 ST 언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습득이 되다 보니까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엄청나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 쉽습니다. 그런데 PLC 하시는 분들은 이거 엄청 어렵죠. 저는 반대예요. 이거는 엄청 쉬운데 PLC 그 원래 사용하는 레더 로직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이 얘기를 했지. 자, 아무튼 자, 요까지 됐고요. 그럼 지금 2단 셀렉터 가지고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예제 3은 뭘 하려고 하냐면, 자, 셀렉터를 ON 위치에 두면 LED 아니죠, 그죠? 램프가 1초 간격으로 깜빡이고 OFF 위치에 두면 꺼진다. 그럼 지금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다양한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셀렉터를 온한다, 오프한다라는 건 지금 할 수 있죠.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연결은 요거랑 똑같을 거고요. 자,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예제를 3번으로 바꿔주고, 자, 셀렉터가 ON이냐 OFF냐는 여기인데, 자, 지금 여기서 시스템이 ON 됐을 때 램프가 1초 간격으로 깜빡인다. 그리고 여기는 깜빡이지 않는다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예제 3번은 그렇게 구현할 건데요. 그럼 램프가 1초 간격으로 깜빡인다라는 것은 반복 작업을 하라는 거와 같죠. 그리고 지금 ST 언어 가지고 반복 작업을 하는 그 메커니즘은 제가 이미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T-ON이라는 타이머 두 개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T-ON 펑션 블럭 두 개를 추가하겠습니다. SSS님 반갑습니다. 자, value. 자, 그리고 자, 변수 이름, 그 함수의 이름은 timer1이라고 하겠습니다. timer1 T-ON이라고 쓰시면 돼요. T-ON 됐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타이머2. 항상 반복 작업을 할 때는 타이머 두 개가 필요하더라.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타이머를 전반적으로 타이머를 작동시킬 부울 변수 두 개가 필요해요. 타이머 한 개당 한 개씩. 그 변수를 timer1 run 부울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이름을 짓고, 두 번째 거는 timer2 run이라고 짓겠습니다. 됐죠?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이 다 갖춰졌어요. 그러면 타이머 1번하고 요 T-ON 함수 블럭이에요. 펑션 블럭입니다. 펑션 블럭이 내 ST 언어 프로젝트에 추가가 됐을 때는 항상 인스턴스라는 걸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타이머 1번하고 타이머 1 런이라는 부울 변수를 연결을 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 상단에 자, 타이머 1이라는 게 있다. 요까지 치고 엔터를 딱 치면 뭔가 길쭉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요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된 거는 출력입니다. 출력은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출력은 지우고
입력 쪽 두 개에다가 뭔가를 채워주는데 요 in이 타이머를 작동시키는 부울 변수를 말하는 겁니다. 타이머 1의 run이다. 그리고 여기 뒤에 들어가는 거는 간격을 의미하죠. 지금 1초 간격으로 블링크를 시키겠다라고 했으니까 1초라는 시간을 저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t-1s라고 쓰면 1s의 s는 세컨드, 초를 의미하는 거고 1초를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요거는 1000ms라고 써도 똑같습니다. 1000ms는 1초하고 같으니까. 자, 그리고 타이머 2는 여기 있는 걸 다 2로 바꿔주면 되겠죠? 타이머 2. 자, 됐죠? 이제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겠습니다. 저 하단에 자, 타이머 1번에 점 찍으면 Q가 나와요. 타이머가 작동되면 Q라는 게 저 true로 펄스에서 true로 바뀝니다. 그럼 if 타이머 1번이 Q가 true가 됐다면 요거는 그냥 이제 관용 구문처럼 쓸 거니까 그냥 외우십시오. 자세한 설명은 제가 4편하고 3편에 걸쳐 가지고 쭉 해놨으니까 보충은 거기서 하시고, 지금 5편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그거를 다 숙지하신 분이라고 제가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요때 자 타이머 1번의 그 스위치를 펄스로 바꾸고 타이머 2번을 작동시킨다. 타이머 2런을 true로 바꾼다. 그리고 타이머 2번이 켜지면 타이머 2번을 끄고 타이머 1번을 켠다.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딱딱딱딱딱딱딱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SSS님 제가 인사를 드렸던가요? 반갑습니다.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둘 다 시작값이 펄스기 때문에 둘 다 지금 고립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스템이 온 됐을 때 타이머 1번을 true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일종의 트리거가 되는 거죠. 얘가 true로 바뀜으로 해서 얘가 작동이 되고, 얘가 작동이 됨으로 해서 얘가 작동이 되고, 얘가 작동이 되면 또 얘가 작동이 되고, 이제 기계가 갑자기 타이머가 작동이 되면서 뭔가 반복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끈다는 얘기는 지금 타이머 1번하고 2번하고 둘 중에 뭐가 작동 중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둘 다 그냥 꺼버리면 그게 꺼지는 거겠죠. 동시에 타이머 1을 펄스로 하고 타이머 2도 펄스로 해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얘가 1초 간격으로 반복하면서 할 작업이 뭐냐면 여기 1초 여기 1초 한 번씩 걸리게 되겠죠. 요 1초에서는 램프를 true 켠다가 들어갈 거고, 다음 1초에서는 램프를 끈다를 넣을 거예요. 그럼 램프를 켠다 1초, 램프를 끈다 1초, 램프를 켠다 1초, 1초 간격으로 LED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가 되겠죠. 예상이 되십니까? 예상을 하고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죠. 뭐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얘를 켜면 빤, 당연히 안 되네. 왜 그럴까? 죄송합니다. 예측 실패. 왜죠? 1000ms. 요걸로 안 볼까?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아까 제가 이 번호 바꾸면서 잘못해놨다, 그죠? 아닌데 2번이 꺼지고 1번 켠다. 오잉. 타이머 1. 잠깐만요. 이거는 맞다. 이거는 조금 더 상위 문제네요. 제가 이 구조를 잘못 잡아놨네요. 지금 잘 보시면 이 두 개의 루프가 이 시스템이 스캔 타임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스캔 타임이 돌아가면서 PLC가 이 부분을 계속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다다다다다닥 할 때 셀렉터가 펄스 위치에 있으면 요거를 지금 계속 실행을 하고 트루 위치에 있으면 요거를 계속 지금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스캔 1스캔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얘를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얘는 램프가 켜진다라는 거의 어떤 시작점이잖아요. 요 시작 지점이 램프 1, 2로라는 게 여기서 여기 적혀 있으면 이거는 타이머 1번이 절대 꺼지지 않는 타이머고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타이머 2번이 타이머 1을 끄라고 타이머 1에서 타이머 1이 소멸되는 지점이 요 지점인데 얘가 타이머 1번을 끄라라고 했는데 요 코드에 의해서 지금 타이머 1번이 꺼지지 않는 상태에 놓인 겁니다. 그럼 지금 요때는 우리가 가진 해법이 뭐냐? 요런 스타일로 가는 게 아니라 2단 셀렉터에 그 엣지를 검출하셔야 돼요. 엣지를 검출해야 한다. 그럼 지금 여기서 셀렉터가 뭐를 찾아야 되냐면 오프 위치에서 온으로 이동된 엣지하고 온 위치에서 오프로 이동된 엣지 두 개를 검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프 위치에서 온 위치로 갔을 때 라이징 엣지가 발생해요. 라이징 엣지, 상승 엣지라 그러죠. 상승 엣지. 그리고 온에서 오프로 갔을 때 폴링 엣지가 발생합니다. 하강 엣지. 갑자기 예제 수준이 팍 올라갔습니다. 그럼 조건문이 이런 형태로 되면 이게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함수 블록 두 개가 더 추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뭘로 하지? 라이징 엣지, R 엣지라고 붙이겠습니다. R 엣지. 타입은 R 트리거입니다. 그리고 F 엣지, 폴링 엣지, F 트리거입니다. 두 개를 딱 하고 얘도 함수 블럭이에요. 함수 블럭은 무조건 인스턴스를 위해 만들어줘야 되더라. 그러면 R 엣지 요 출력은 지우고 어떤 녀석의 그 엣지를 검출하느냐? 셀렉터죠, 그죠? 셀렉터. 자, 셀렉터의 라이징 엣지와 폴링 엣지를 이렇게 검출을 하겠다. 그럼 지금 여기 상승 엣지라고 하는 지점이 뭐냐면 R 엣지에 Q가 마찬가지로 true가 될 때 요때 상승 엣지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if then 이렇게 가면 되겠죠. and if. 그리고 하강 엣지가 발생한 거는 F 엣지가 마찬가지로 true가 됐을 때입니다. 그럼 요때하고 두 칸을 볼 때 지금 on 됐을 때가 여기가 off에서 on으로 바뀐 거니까 지금 on 된 상태인 거죠. 그죠? 요 부분이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요 부분이 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될까요? 해보겠습니다. 자, 런 모드 다 됐고 그럼 여기서 제가 얘를 on 위치로 옮기면 깜빡 됐죠? 오프 위치로 바꾸면 꺼졌죠? 그런데 램프가 켜진 상태에서 지금 타이머만 지금 죽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오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꺼버린다는 의미로 오프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오프되는 요 지점에서 램프도 꺼버리면 되겠죠? 램프가 무조건 펄스가 되는 것이다. 이러면 초기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다 보니 갑자기 조금 어려워졌네요. 2단 셀렉터는 요 정도 수준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깜빡 하다가 꺼진다. 지금 저 언어는 어디 언어죠? 헬로우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저분이 지금 뭐라고 쓴 거죠? 자, 번역. 어느 나라 말이에요? 러시아어구나.
나는 어르신 치키반보니 이게 무슨 말이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결과물 됐죠, 그죠? 저장하겠습니다. 뭐라고 쓰신 거예요? 저 러시아 말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뿌듯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좋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자, 번역기로 소통하는 녹한다를 보셨습니다. 외국인이 와도 당황하지 않는 녹한다입니다. 이제 다음은 뭘 한번 해보느냐. 이제 2단 셀렉터 빼고 3단 셀렉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조금 다릅니다. 어디 갔지? 3단, 여기 있네. 얘는, 그럼 2단 셀렉터는 2개 중에 하나를 초이스하는 거고, 얘는 3개 중에 하나를 초이스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건데, 얘는 지금 버튼을 눌렀다 안 눌렀다잖아요. 눌렀다가 안 눌렀다 둘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얘는 잘 보시면 좀 신기합니다. 잘 보세요. 한 개 안 튀어나와 있죠? 가운데로 가면 조금 튀어나와요. 끝으로 가면 완전 튀어나옵니다. 지금 얘 가지고 요 세 개를 어떻게 구분을 지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이 상태는 NO는 두 개가 붙어 있고, 이 빨간 색깔 쪽은 요 두 개를 접점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요 빨간색 쪽에 접점 두 개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녹색 쪽의 접점은 끊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하게 되면 둘 다 접점이 끊어져요. 됐습니까? NO하고 NC 둘 다 접점이 안 붙습니다. 요렇게 하면 NO 쪽은 붙고 NC는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죠. 요렇게 하면 NO는 접점이 붙고 계속 바꿔서 얘기하네. NC는 붙고 NO는 안 붙는다. 둘 다 안 붙는다. NO만 붙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선을 두 개를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NO하고 NC를 둘 다 써야 신호를 구분을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연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소두뱅이님 반갑습니다. 조금 이따 프로젝트는 새로 만들게요. 자, 지금 할 것 예제 4번은 3단 셀렉터를 연결하고 3단 셀렉터에 NO를 %ix 0.0.0에 연결하고 NC를 %ix 0.0.1에 연결해서 세 가지 상태를 구분하시오. 벌써 힌트는 다 나왔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네요. 글로벌 녹한다. 글로벌 녹한다. 그럼 여기서 자, 요거 NO 쪽을 A1번에다가 연결할 거고요. 그리고 NO든 NC든 둘 다 그 24V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이렇게 쇼트를 빡 시켜가지고 24V에 이렇게 달아주겠습니다. 됐죠? 얘네들은 다 24V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 NC 접점이 생기겠죠? 얘는 2번에다 연결하겠습니다. 2번이 여기입니다. 2번은 B1번이 2번이에요. 좀 헷갈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접점은 A2번이 아니라 B1번이고 거기 위치가 %ix 0.0.1이더라.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두 개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제 글로 쓰고 행동에 옮기면 되겠죠. 자, 4번 예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example 5-4 언어는 ST. 자, 그럼 변수가 뭐가 필요하겠는가? 로컬 변수. 자, 얘도 일단 1번은 결과를 문자열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변수 셀렉터. 그냥 NO 이렇게 할까? NO, 얘는 NO 접점이 붙어 있으니까 NO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bool %ix 0.0.0. 그다음 NC %ix 0.0.1. 그리고 결과 출력을 위한 문자열 변수 result 스트링.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찌해야 이 결과물이 나오겠는가? 자, 일단 지금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잠시 어떻게 정의를 하지? 자, 상태 1번은 어떤 지금 위치 1번은 NC가 MC의 접점이 붙고, 이 접점이 붙는다는 얘기는 신호가 true라는 말입니다. true이고, NO는 안 붙는다. false죠, 그죠? 그리고 위치 2번은 NC와 NO 둘 다 접점이 떨어진다. 둘 다 false인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위치 3번은 NC의 접점은 떨어지고 NO의 접점이 붙는다. 그럼 지금 NC가 그 0번에 달려 있고 NO가 1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if 자, 조건 두 개 가지고 지금 놀아야 되는 거죠. 그죠? NC의 접점이 true면서 접점이 붙어 있고 그와 동시에 and NO가 false라면 여기가 지금 위치 1번 얘입니다. 얘가 지금 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게 아니면서 else if NC가 false고 NO도 false다. 이 경우가 2번이죠. 그리고 또 else if 그게 아니고 NC가 false고 NO가 true다. 이게 3번이죠. 이렇게 갈림길을 만들고, 그럼 지금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둘 다 하이인 거. NC도 하이고 NO도 하이인데 그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이게 구조상 그렇게는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else는 없고 요 세 가지 경우밖에 지금 존재하지 않더라. 그럼 거기에 맞게 리절트에다가 리절트 위치 1번입니다. 위치 2번입니다. 위치 3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구분을 해보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죠? 연결을 안 했구나. 자, 연결부터 해놓고 자,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얘는 이제 소임을 다 했고, 자, 뭐 여기서 요렇게 두 개는 일단 쇼트를 시키도록 하죠. 두 개 다 24V 걸어줘야 되니까 좀 길이가 적절한 거 딱 하고 이렇게 연결 딱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꽂아주고 24V를 또 달아줘야 되니까 두 개를 한 군데다가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둘 다 이게 요렇게 달리는 거죠. 뭔가 이상한 모양으로. 그 다음에 지금 연결하는 게 NO 쪽 접점. 딱 그린 저대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한 개가 더 필요하네요. 한 개 더 주세요. 무슨 몽땅한 것들밖에 없구만. 자, 그럼 지금 이 연결대로라면 선이 세 가닥이 나와요. 지금 이 선은 24V 플러스로 가는 거고 공통이죠, 그죠? 공통이고 지금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NO 쪽 접점입니다. NO를 1번에다가 꽂기로 했으니까 A 1번에다 꽂으면 될 거고 왼손에 들고 있는 게 NC 접점이니까 B 1번에다 꽂으면 되겠죠? 머릿속으로 떠오르시죠? 맞지? 맞지? 자, 됐습니다. 이제 코드를 잡아놓고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쓰기 결과는 모니터 요 터미널에 나오니까 자 모니터 시작. 자 현재 위치 1번입니다. 제가 가운데로 옮겨보죠. 2번 끝에 3번 그리고 위에 NC하고 NO 요 상태를 잘 보세요. 둘 다 0 NC만 1번이죠. 둘 다 0이고 NO만 1번. 요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위치를 구분하는 거다. 원리 파악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오늘 간단한 걸로 아이고 이쯤에서 제가 제가 요즘 좀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좀 어지럽고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이 사는 게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갑자기 더워져 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선선하다가 최근에 좀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약간 고혈압이 좀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내 건강이 그래서 좀 이상한 것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인터넷 검색을 막 하다가 나랑 똑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적어놓은 장문의 글을 보니까 지금 저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2, 3년 동안 고민하다가 그분이 어떻게 해결하게 된 계기가 일종의 이것도 공황장애래요. 공황장애가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황이 온 그런 케이스가 있고 신체적으로 공황이 오는 케이스가 있대요. 신체적으로 공황이 오는 케이스는 뭐냐면 내 정신은 지금 멀쩡하다고 내 상태가 멀쩡하다고 여기는데 내 몸 안에 이 장기나 어떤 시스템들은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율적으로 애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정신은 내 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의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상태가 엉망이 돼버린
사람의 그 바이오 리듬이 엉망이 된 약간 그런 케이스라서 제가 이번 금요일에 정신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신 요즘은 좀 어감이 정신병원에 간다 이러면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이름도 요새는 그렇게 안 쓰더라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정신건강의학과.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저 금요일에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약을 받아서 먹어보고 상태가 그러니까 저 신체적인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신과 약을 먹으면 급격하게 호전되는 게 이렇게 체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일에 한번 가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소화가 너무 안 돼요. 속이 너무 안 좋습니다. 뭐 100% 그게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다른데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를 잠깐 했고 이제 됐죠? 그다음 이제 얘 가지고 얘는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요. 얘를 가지고 뭘 해보냐면 램프는 켠다 끈다 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뭐하지? 잠깐만요. 램프 2개 가지고 켠다 끈다? 운동하냐고요? 운동 안 하죠. 운동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제가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뚱뚱해서 혈압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20대 때는 엄청 날씬했어요. 다이어트를 했었습니다. 70kg까지 감량을 했었거든요. 제가 아이들 상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고등학교 때 1, 2학년 때 하고 보통 평균적인 상태가 항상 퉁퉁한 상태였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급격한 다이어트를 한번 했었어요. 70kg까지 다이어트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혈압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우쳤죠. 지금 나의 혈압은 가족력이다. 살하고는 관계없다. 약은 최후의 보루로요. 운동하면 많이 좋아진다고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긴 하네요. 뭐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좋긴 좋은데 일단 점검을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그 약 하나를 그거 먹는다고 뭐 어떻게 급격하게 뭐 부작용이 있으려나? 있진 않을 것 같으니까 저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좀 더 혹시나 제가 더 큰 어떤 병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전에 걔를 하나를 먹었을 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인 공황장애라는 게 뭔가 확정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 운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있지만 햇빛도 안 보고 맨날 어두컴컴한 데서 코딩만 하고 있는데요. 운동도 하고 밖에 나가서 햇빛도 쬐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작동된다. 작동된다. 멈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셀렉터가 1번 위치에 있으면 오프된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오프된 거다. 자, 3번부터 출발할게요. 셀렉터가 3번 위치에 있으면 그 카운터가 1초당 1씩 증가한다. 그리고 2번 위치에 있으면 일시 정지된다. 그리고 1번 위치에 있으면 0으로 초기화된다. 요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추가적인 거 연결 안 하고 셀렉터가 3번 위치에 있으면 카운터가 1초당 1씩 카운터 증가하는 거는 요 모니터 가지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1초당 1씩 쭉 증가하다가 2의 위치에 있으면 일시 정지.
1의 위치에 있으면 그럼 1번에다가 두면 항상 카운터가 0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2번 위치에 있으면 카운터가 올라가다가 멈춰 있는 거고 3의 위치에 있으면 계속 올라가던 대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됐죠? 그럼 지금 연결하는 거는 이건 왜 사실 연결하고 빼고 끼고 빼고 하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자, 저 약간 그 덤으로 만드는 예제 요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놀랍게도 제가 오늘 무슨 예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정된 거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자, 5번으로 딱 저장을 해가지고 뭔가 저 건강이 안 좋다는 거를 제가 체감을 할 정도로 지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뭐라죠? 그 삶의 질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할까요? 뭔가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딱히 증상이 없어요. 제가 그 재작년에는 눈알이 너무 빠질 듯이 아픈 거예요. 눈알이 빠질 듯 안압이 증가를 하면 녹내장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아무렇지 않대요. 님 정상입니다. 그런가? 해서 저 20만 원만 깨먹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은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부글부글해서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아직도 지금 계속 달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막 그때 위 내시경도 받고 막 내시경 다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의사가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요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호들갑을 떨고 있냐.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그때 질문을 했었거든요. 내 건강에 대해서 혹시나 뭐 다른 게 있을까봐 좀 자세히 봐달라고 말을 했더니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뭐 그러냐라는 호들갑을 떠냐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카운터가 1초당 1씩 증가한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카운터가 1초당 1씩 증가를 한다면 1초라는 타이밍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초라는 타이밍을. 이건데 이 예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예제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1초당 1씩 올라간다. 아니다 뭐 하려면 할 수 있겠네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전략을 똑같이 쓰시면 돼요. 1초당 1씩 증가한다는 말은 반복 작업을 하겠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고 1초라는 타이밍을 방금 LED 제어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성해 준 다음에 램프가 켜지고 꺼진다는 게 아니라 카운터가 올라간다는 걸로 대체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T-on 두 개를 또 다시 만들겠습니다. 자, 타이머 4종 세트 타이머 1 외우면 되겠네요. 자, T-on이고 타이머 2 T-on이고 타이머 1의 런 부울이고 타이머 2의 부울이고 이렇게 4종 세트를 딱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 자, 일단 요까지 해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겠습니다. 타이머 1 아직은 이렇게 적을 자신이 없다. 자, 타이머 1 자, 간격은 일단 1초 1000ms로 하죠. T샵 1000ms 그리고 변수는 타이머 1의 런 투투로 바꾸고 자, 그리고 또 타이밍을 생성하면 되겠죠. if 타이머 1의 q가 true면 자, 타이머 1 지꺼 끄고 타이머 2 켠다. true. 그리고 타이머 2가
켜지면 작동이 되면 반대로 한다. 그러면 1초 간격으로 따다다다다닥 하게 될 건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를 작동시킬지 말지를 엣지로 검출을 해야 되는데요. 얘의 경우는 지금 접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엣지를 검출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방법이 있어요. 가상의 접점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가상의 부울 변수 하나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뭘로 하죠? 태스크런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카운터 런이라고 붙이면 되겠네요. 카운터 런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아니 호인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갑자기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체력 회복. 잘 때 상체를 들고 그렇게 하면 잠이 오나요? 이렇게 기대서 자는 걸 말하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춘택님의 의견대로. 그리고 증가시킬 카운터가 필요하겠죠. 자, 카운터. 요 카운터는 어디까지 카운터 값을 올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음의 값은 없을 거니까 0부터 어떤 플러스 값만 가질 거니까 udint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udint의 범위는 대략 42억 정도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42억까지.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쓰냐면 카운터 런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위치 1번일 때 여기서 지금 아까 뭐라고 써놨지? 위치 1번이면 0이고 0으로 초기화하기. 그리고 여기는 일시정지입니다. 일시정지. 그리고 여기는 카운터 증가하는 쪽이에요. 그럼 지금 이 카운터 증가하는 쪽에서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으려나? 카운터 런이라는 변수를 여기서 true로 하고 일단 여기서 펄스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일종의 정지니까 펄스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아닌데 2번에서 여기로 올 수가 있으니까 2번에서 여기로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네. 엣지, 요 타이머 런이라는 저 가상의 접점으로 엣지를 지금 검출하려고 하는 시도인데요. 3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오면 true에서 펄스로 바뀌었으니까 하강 엣지가 발생한 거 맞죠? 그런데 2번에서 3번으로 가면 이게 펄스에서 펄스가 되는 거니까 하강 엣지가 발생 안 하는 거와 같죠, 그죠? 그래서 검출할 수가 없겠네. 그거 상관없겠네요. 상관없겠네. 얘는 카운터 런하고는 상관없이 카운터를 그냥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위치 1번이면 카운터 0으로 하겠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카운터 런이라는 이 변수를 엣지를 검출할 함수 블럭을 만들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r 엣지라고 이름 붙이죠. r 엣지. 그리고 라이징 엣지. 둘 다 검출해야 되네. 자, R 트리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여기서 1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1로 갈 수도 있으니까 둘 다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F 트리 엣지, 폴링 엣지, 라이징 엣지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R 엣지, F 트리거. 갑자기 좀 생각이 많아졌는데 지금 이 예제 지금 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R 엣지는 괜한 짓을 하고 있네. R 엣지는 일단 요 카운터 런이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요렇게 쓰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죠? 얘가 하이에서 true로 바뀌냐 true에서 low로 바뀌냐 그냥 그것만 보겠다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자,
라이징 엣지가 발생했다는 것은 지금 뭡니까? 얘 Q가 true가 됐다는 것은 펄스에서 true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펄스에서 true로 되는 게 여기서 여기로 온 거니까 요 지점 그러니까 3번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와 같죠.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타이머를 작동시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 논리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F 트리거가 작동하면 카운터를 타이머를 멈추겠다와 같죠.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럼 타이머를 작동시킨다는 게 얘를 true로 해주는 거죠. 얘를 true로 해라. 타이머 요 지점에서 작동. 멈춘다는 것은 둘 다 펄스로 하면 되는 거였죠. 그죠? 그러면 폴링 엣지. 여기서 여기로 가면 타이머가 멈추고, 여기서 여기로 가면 타이머가 증가가 된다. 그럼 일단 3번에서 1번으로 바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3번에서 2번을 거쳐서 1번으로 가는 거니까 3번에서 2번으로 갔으면 타이머가 분명히 종료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1번으로 가면 카운트가 0이 될 거고, 그럼 다시 거기서 여기로 오면 카운터가 0인 채로 카운터가 런이 펄스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여기로 가게 되면 카운터가 다시 증가하게 될 거다. 이게 제 생각인데 맞겠습니까, 그죠?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럼 요때 타이머가 1초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요때 얘 1초 얘 1초니까 둘 다 카운터가 증가되면 되겠죠. 제 논리가 맞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복잡한 예제입니다. 제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어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5편 정도까지 왔으면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입식으로 그냥 뭐야 이거는 갑자기 이거 왜 뜨죠? 원래 떴었나? 원래 뜨는 거였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은 1번 위치에 있으니까 요 카운터라는 요 값을 보면 되겠다, 그죠? 2의 위치로 바꾸겠습니다. 아직도 카운터는 증가되지 않아요. 그러면 3의 위치로 바꾸면 카운터가 1초 간격으로 올라가죠.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위에 타이머 1, 2가 번갈아 가면서 핑퐁 핑퐁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카운터가 올라가다가 제가 2번 위치로 바꾸면 카운터가 13에서 멈춰 있죠. 그러다가 다시 3번 위치로 바꾸면 13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일단 제가 주장한 대로 되고 있죠. 2하고 3하고는 요런 관계에 의해서 작동이 되더라. 그럼 2번의 위치에서 이번에는 1번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터가 0으로 초기화되고 2번 위치로 왔다가 3번 위치로 가면 거기서부터 카운터가 일씩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제가 예측한 대로 작동되고 있다, 그죠? 코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골드지님 반갑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까? 딸깍딸깍 뭔가 기분이 좋네. 자, 다 만들었네요. 자, 방금 보신 게 5번 예제입니다. 좀 심란한 예제였죠. 하여간 이 3단 셀렉터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그 초이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간단하다는 말은 철회하겠습니다. 간단하진 않습니다. 약간 지금 좀 이렇게 답답한 증상이 좀 있는데요. 큰일이다, 큰일. 제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런가 봅니다. 열심히도 하고 뭐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열심히 해가지고 좀 그런 게 아닌가. 이 살을 좀 빼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이거 이상으로 3단 셀렉터는 이거 이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제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또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럼 남아있는 게 자 3단 셀렉터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셀렉터 빼고 릴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릴레이가 이제 여기 PLC가 우리 여기 IO링크에서 나오는 이 접점에는 이 접점 가지고 뭔가 24V 제품을 구동하겠다. 당연히 그런 분 없겠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출력이 24V인 거는 맞지만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전문가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압이라는 게 있으면 항상 이 전압이라는 놈의 친구가 있어요. 전류라는 놈이 있습니다. 요 두 놈이 이렇게 딱 힘을 합쳐야 그게 전력이다. 전기의 파워다라는 전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아이오링크에서 나오는 이 24V는 전압만 24V이지 전류는 너무나 미약해요. 약한 친구입니다. 전압은 강력한 친구인데 옆에 있는 친구 전류는 약한 친구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서 나오는 24V로 24V 제품 전압은 똑같잖아요, 그죠? 24V 제품을 구동시킨다. 삑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4V DC 모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직접 연결하는 것은 약간 위험한 그 행동이고 신호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24V 신호가 여기서는 신호가 나오는 거고 그 신호를 받아서 누군가를 제어하는 애는 다른 애가 해야 되는데 그 제어하는 친구가 바로 릴레이라고 하는 친구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딱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러한 얘기는 잘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는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기 스위치예요. 전기 스위치. 제가 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 버튼은 제 손가락 물리력에 의해서 눌려지는 겁니다. 물리력에 의해서 눌려지고 접점이 붙었냐 떨어졌냐가 되는 겁니다. 인지되죠? 그러면 얘는 일종의 전자 스위치가 되는 거고 우리 이 스위치라는 것은 두 개의 접점이 있는데 제가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얘를 이 상태로 만들어서 이 접점이 붙었다면 스위치가 켜진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제가 물리력으로 누르지 않고 자력으로 누르는 거예요. 자력으로. 여기 이런 금속 판때기가 있고 여기 접점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전기가 당연히 안 통하겠죠. 그럼 여기서 전자석 코일이 있어요. 전자석은 요 코일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 마그네틱 필드가 형성되죠. 이거 초등학교 때 다 하는 겁니다. 요 꼬여져 있는 에나멜 선에 전기가 통하면 그 방사선 모양으로 이 방사 모양으로 마그네틱 필드가 형성된다. 하여간 자력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전자석이 얘를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럼 얘가 전기가 딱 들어오니까 딸려줘 오니까 여기 탁 달라붙겠죠.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용을 해서 스위치를 온오프 시킨다. 그게 요 릴레이고 여기 제어 신호가 24V가 들어가더라. 요 릴레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4V EA, EB 릴레이라는 거예요. EA, EB. 여기서 말하는 EA, EB는 처음에는 제가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접점이 그냥 두 세트라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점이라는 것은 뭔지 또 조금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얘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까 어떻게 연결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 스톤님 반갑습니다. 릴레이 릴레이 그림도 여기 준비를 해놨죠. 자, 이 그림에 보시면 잠깐만요.
요 그림을 보시면 위에 NC1, NC2가 있어요. 그 아래쪽에 녹색으로 NO1, NO2가 있습니다. NO1하고 NC1이 한 세트고 NO2하고 NC2가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COM 1번하고 COM 2번이 있어요. COM 1번, NO 1번, NC 1번이 한 세트예요. COM 2번, NO 2번, NC 2번이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화면상으로 반을 딱 갈라가지고 두 세트가 있는 거다. 일단 그게 2A, 2B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COM, NO, NC 저 말 잘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자, 요 접점이 3개가 있어요. 평소에는 접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COM이고 여기가 NC고 여기가 NO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릴레이가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 COM이라고 하는 이 접점이 NC 쪽에 가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작동을 하게 되면 작동된다는 말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얘가 작동을 하게 되면 얘가 자석에 의해서 이쪽으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COM이 NO에 달라붙더라.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작 부분에서 알아야 될 것은 릴레이가 작동이 안 되면 COM이 NC에 붙어 있고 작동이 되면 NO에 붙더라. 그것만 이해하시면 릴레이는 그다지 어려운 놈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다시 딱 보시면 COM 1번이 평소에는 NC 1번에 하고 내부적으로 붙어 있고 여기 딱 전선을 끼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요 전선이 NC 1번하고 내부적으로 딱 연결이 돼 있다가 릴레이가 작동이 딱 되면 NO하고 달라붙더라. 그러면 요렇게 한 세트고 왼쪽에 한 세트, 오른쪽에 한 세트. 하나의 신호로 두 개의 접점이 동시에 딱딱딱딱 온오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빨간색 플러스 마이너스 보인다 그죠? 저기다가 저 PLC에서 제어 신호를 넣어주면 릴레이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녀석의 제어 원리는 램프하고 똑같습니다. 램프하고 똑같으니까 릴레이의 플러스를 24V에 연결해주고 마이너스를 출력단에다 연결해가지고 하이로우를 걸어주면 릴레이가 작동이 될 것이다. 됐죠? 그럼 지금 이 릴레이의 그 출력 쪽, 요 릴레이 반대쪽에는 아무것도 연결 안 하고 릴레이를 작동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뭔가 가상의 기계가 있다라고 할 때, 자, 가상의 24V 펌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가상의 24V 펌프. 자, 요 펌프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플러스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차희님, 반갑습니다. 자, 플러스하고, 자, 마이너스를 연결하는데, 플러스는 요 터미널에서 바로 그냥 쓴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거 24V 플러스를 여기 연결해주고, 마이너스를 요렇게 연결해주면, 이 펌프는 지금 작동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를 왜 여기 연결하고 있냐. 자, 요렇게 연결했다면, 지금 이 펌프는 24V가 공급이 되니까 작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선을 가위로 톡 자릅니다. 가위로 톡 잘라가지고 요렇게 릴레이에 NO 2번에다가 하나 연결해주고 COM에다가 얘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관계에서 볼 때, 요 관계에서 볼 때, 말하면서 하니까 조금 어렵네요. 자, 다 그려놓고 할게요. 그럼 이 가상의 펌프는 24V를 지금 공급을 받고 있지만, 마이너스는 요 릴레이가, 요 COM2라고 하는 거는 꺼져 있으면 NC 2번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했어요. 끊어진 거죠. 그럼 마이너스가 끊어진 건데, 얘가 작동이 되게 되면 COM 2번하고 NO2가 달라붙음으로 해서 요 마이너스가 요 가상의 펌프한테 공급이 되는 겁니다. 마치 마이너스 선을 끊어놨다가 제가 손으로 들고 있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짓을 저 릴레이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신호는 누가 넣어주느냐? PLC가 넣어주는 거죠. 자, 플러스는 24V 플러스 연결해준다. 램프하고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 가상의 펌프하고 그려진 거는 그냥 이해하기 좋으라고 그냥 가상으로 그려놓은 거고 오늘 실제 제어할 물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그 제어하는 기법들이 좀 숙련이 됐을 때 그때 24V 제품이 제가 쓸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비닐하우스 개폐기, 실제로 작동하는 비닐하우스 개폐기를 녹한다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 개폐기를 PLC 가지고 제어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하지 않겠다. 자, 마이너스를 A1번에다 연결하겠습니다. A1번. 살짝 현기증이 난다. 큰일 났다. 자, A1번은 IX 0.0.1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실제로 연결 안 된 거는 점선으로 제가 표현을 하죠. 이렇게. 이거는 가상입니다. 가상.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릴레이를 작동시켜 보시죠. 자, 그럼 요 딱 그림에서 봤을 때, 좀 헷갈리네. 이게 맞겠죠? 이게 지금 위에하고 아래하고 되게 헷갈리잖아요. 위에하고 아래하고 헷갈리는데 여기 오렌지 색깔 뭔가 이거 있죠. 요거 저 고정시키는 거. 얘가 아래쪽에 있을 때가 지금 정면이라고 제가 여기 메모를 해놓은 것 같네요. 여기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네요. 맞겠지? 맞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 여기가 신호가 들어가는 마이너스 쪽이고 여기가 플러스 쪽이 되는 거죠. QX 그렇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요 IX는 입력적이고 자, 출력은 QX니까 릴레이는 출력 아닙니까? 그죠? 제가 혼동을 했네요. 자, BA11번에다 연결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A11번 QX 0.0.0 자, 이리 오너라. 그러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안 들어가네. 에이, 꼽혔다. 자, 얘는 출력이니까 요 램프 요 지금 램프가 꼽혀 있구나. 요 자리에 지금 연결하면 되겠네. 너 이제 자리 비워라. 저리 가라. 근데 지금 요 릴레이를 제어할 것 같으면 뭔가 제어할 수 있을 만한 그게 저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튼을 달겠습니다. 빨간색 버튼을. 요 버튼은 당연히 입력이겠죠. 그죠? 그리고 버튼은 방향 없습니다. NO 접점 두 개 사용해 가지고 하나는 24V, 하나는 A1번에다가 조금 있다가 그려놓고 하도록 하죠. 릴레이가 뭐 어떻게 제어된다, 버튼을 누르면 켜진다 꺼진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자, 버튼을 달도록 하죠. 이거 왜 이러냐. 자, 버튼은 NO 접점 두 개 중에 하나를 24V 걸어주면 되는데 요렇게 가면 또 선이 지저분하니까 어차피 요 빨간 색깔이 24V 플러스죠. 그죠? 요렇게 단다는 그림으로 가도록 하죠. 요래. 그리고 반대쪽을 A1번에다가 꽂아주겠습니다. 요래. 그럼 이거는 버튼이고 A1번이고
IX 0.0.0이죠. 버튼을 누르면 릴레이가 켜지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어떻게 제어할지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고민하고, 그러면 버튼 하나로 릴레이를 제어하는 어떤 예제가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하여간 그 어떻게 제어할지는 연결해 놓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오케이. 자, 릴레이의 플러스는 24V, 마이너스는 A11번, 됐다. 자, 그럼 이제 요 연결 관계에서 몇 가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뭐 한두 가지, 한 두세 가지. 그럼 지금이 예제 6번이네요. 자, 예제 6번. 버튼을 누르면 릴레이가 켜지고 뭐 안 누르면 꺼진다. 이건 너무 쉽겠죠?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버튼을 누르면 릴레이가 온 되고 안 누르면 오프 되도록 하시오. 너무나 쉬운 예제입니다. 이거는 그 쉬운 거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새 프로젝트 ST. 왜 안 돼? 왜죠? 잠깐만요. 안 만들어진다네. 5-6 없잖아. 뭐지? 뭐지? 자, 변수는 램프와 출력이니까, 자, 그 릴레이부터 하죠. 자, 릴레이는 부울 타입이고 %QX 0.0.0 출력이죠, 그죠? 그리고 버튼은 입력 IX 0.0.0 단촐하죠. 이 두 개가 다고, 작성해야 될 코드는 너무나 간단하죠. 버튼을 누르면 릴레이가 작동되고 안 누르면 작동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봤을 때 릴레이의 신호하고 버튼의 신호가 지금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성해야 될 코드는 한 줄이면 끝이 납니다. 자, 버튼의 상태는 릴레이의 상태다. 맞죠? 릴레이가 펄스면 뭐 반대로 적었다, 그죠? 자, 릴레이의 작동 상태는 버튼의 작동 상태와 같다. 릴레이가 하이면 트루면 릴레이가 켜지는 거고, 펄스면 릴레이가 꺼지는 건데,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눌려진 거고, 안 누르면 버튼이 안 눌려진 겁니다. 얘를 풀어 쓰면 이렇게 되죠. if btn이 true면 릴레이가 true고, 아니면 릴레이가 펄스다. 이걸 풀어 쓰면 이 주석 어떻게 하지? 이렇게 주석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두 줄로 다 하도록 하죠. 자, 풀어 쓰면 이렇게 됩니다. 다 됐죠? CHH님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예제 6번. 그럼 지금 이 예제는 이 버튼을 누르면 릴레이가 요 딱 소리 나는 거 들리나요? 마이크에 대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 나죠? 딸깍딸깍.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릴레이가 지금 요 상태일 때는 COM 두 개가 NC 쪽 두 개하고 각각 연결이 돼 있고, 요 상태가 되면 NO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NC, NO, NC, NO. 됐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릴레이를 제어한다는 거는 버튼 눌러서 램프 제어할 때 했던 그 모든 예제하고 다 램프를 릴레이로 바꿔주면 그대로 지금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했던 거를 그대로 응용해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윤건희 아빠님 반갑습니다. 너무나 좀 초라하지만 이렇게만 적어두도록 하죠. 자, 간단한 예제. 그럼 예제 7번은 여기서 조그만 수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버튼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자기 유지 개념만 집어넣고 마무리를 지을까요? 지금 해야 될 게 뭐가 있지? 조이스틱하고 비상 버튼이 있으니까 지금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하죠. 버튼을 누르면 릴레이가 켜짐 상태를 유지하고 한 번 더 누르면 릴레이가 꺼짐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릴레이가 지금처럼 누르면 켜지고 떼면 꺼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눌렀다 떼면 켜지고 한 번 더 눌렀다 떼면 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럼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엣지 검출로 가야 되겠죠. 자, 이 프로젝트를 제가 하는 그 과정을 잘 보면 이제 뭔가 얘가 어느 정도의 뭔가 어떤 바운더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드실 때 그때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지금 버튼 하나 가지고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해야 될 것의 목적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죠.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알버트 조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다라는 기록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짝.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해야 될 것은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릴레이가 켜짐을 유지하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짐을 유지해야 한다. 그 말은 버튼을 눌렀을 때의 엣지를 검출해서 상태를 반전해 주어야 한다. 이 말하고 같죠? 그러니까 엣지 검출을 해야 되니까 함수 블럭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이징 엣지 안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 라이징 엣지 R 엣지를 검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R 트리그 이제 함수 이름도 제가 외우고 있죠. R 트리그 반복을 하다 보면 저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점점 잘하고 제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스턴스 만들어줘야 되죠. R 엣지 R 엣지의 그 모니터링 대상이 누구냐면 btn 버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R 엣지의 Q가 true가 된다면 라이징 엣지가 뿅 하고 발생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릴레이가 작동 중이라면 멈추고 그렇지 않으면 작동시키겠다. 뭐 이런 형식의 코드를 적으면 되겠죠. 이거 반대로 하는 게 낫겠네. 이대로 하면 되겠네요. 자, if 릴레이가 작동 중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릴레이의 신호를 찍어보면 되지 않나요, 그죠? 릴레이라고 하는 저 메모리를 딱 찍어봤더니 그게 true더라. 그러면 릴레이가 지금 켜져 있다라는 스테이트가 켜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else면 릴레이가 꺼져 있다는 거죠. and if. 그럼 요 지점이 릴레이가 켜져 있는 지점이고 요 지점이 릴레이가 꺼져 있는 지점입니다. 그럼 릴레이가 켜져 있으면 릴레이를 끄면 되는 거고 켜져 있으면 꺼져 있으면 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릴레이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켜져 있으니까 꺼져라 라고 하면 되고
꺼져 있으니까 켜져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다 만들어졌죠? 집어넣어 가지고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잠깐만 이제 다 됐죠?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릴레이가 켜진다. 한 번 더 누르면 꺼진다. 켜지고 켜짐을 유지하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짐을 유지한다. 잘 되죠? 방금 보신 게 몇 번이죠? 하여간 머시기 예제입니다. 6번 예제였습니다. 아니다 7번 예제였습니다. 똑같이 연결을 유지하고 예제 7번 생각보다 코드가 짧아서 좀 소름이죠. 그러면 릴레이 이제 가면 릴레이는 이대로 두고 비상정지 버튼을 여기다가 한번 섞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거는 푸시락 버튼이에요. 요거 얘는 아까 설명드렸다 그죠? 푸시 버튼이에요. 눌렀다가 떼면 스프링에 의해서 다시 튀어 올라오는 애입니다. 눌렀다 안 눌렀다인데 얘는 눌렀다가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락이 돼 있고 돌리면 락이 풀리는 거다. 눌렀다 계속 눌려져 있다 안 눌러졌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가면 시나리오를 이렇게 잡도록 하죠. 자, 이 버튼을 누르면 1초 간격으로 릴레이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초 간격으로. 그게 어떤 기계가 아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 예제에서 한 단계만 올리도록 하죠. 한 번 누르면 릴레이가 켜져서 얘가 켜지면 무슨 그 기계가 지금 작동 중인 거예요. 쭉 작동되고 있는데 제가 이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작업이 캔슬 되는 겁니다. 릴레이가 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얘를 풀면 어떤 상태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원 버튼 가지고 지금 켜고 끄는 건데 얘는 켜고 끄고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켜고 끄고를 결정하고 얘가 요 상태에서 요렇게 눌려지게 되면 릴레이가 켜져 있으면 무조건 꺼지는 걸로 하죠. 릴레이가 켜져 있으면 꺼지고 그 상태에서는 얘를 눌러도 릴레이를 켤 수 없다. 그런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이 버튼은 지금 노칸다의 시나리오에서는 강제 종료 버튼 같은 거예요. 눌려져 있으면 모든 기계는 올 스톱이고 얘를 릴리즈 해줘야만 다시 원래대로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갈 때 어떻게 연결하고 코드를 어떻게 넣으면 되겠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예제 7번까지 후루룩 만들었고 그럼 여기서 예제 8번은 그림을 넣을 데가 없네. 그럼 일단 얘를 이제 가상의 펌프고 뭐고 요건 좀 치우고 얘를 여기로 좀 당기겠습니다. 여기로 당기고 자 플러스 일단 잠깐요. 마이너스가 여기로 가죠. 여기 가고 그 다음 비상 버튼은 요거 요 버튼하고 같습니다. 얘가 눌려지면 NO끼리 붙고 안 눌려지면 NC가 붙고 그러면 NO 둘 중에 하나에 24V를 걸어주면 되겠죠. 요래 걸어주고 여기 24V 왔으니까 얘도 여기 이렇게 걸어주고 플러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얘는 여기가 24V 플러스고 요거는 일종의 신호선이 되는 거죠.
보라색. 됐다. 그럼 요때 요 반대쪽을 A 1번에다 연결하겠습니다. 그 B 1번에다가 여기. 그럼 비상정지 버튼이 이제 B 1번에 연결이 됐고 %IX 0.0.1이더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릴레이는 똑같이 %A 11번에 연결이 돼 있고 QX 0.0.0이다. 똑같이 유지를 하고 그럼 요 상태에서 지금 8번 예제는 예제 7번을 그대로 하되 그 푸시락 버튼이 눌려져 있으면 릴레이가 자동으로 오프되고 버튼을 그러니까 작동 버튼을 눌러도 릴레이를 제어할 수 없도록 하시오. 일종의 인터락을 거는 거와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죠? 요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 거와 비슷할 거니까 프로젝트 번호만 딱 바꿔주고 들어가야 되는 변수가 좀 더 있겠죠? 일단 비상정지 버튼 추가하겠습니다. 그 녀석의 이름은 스톱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스톱이라는 이름이고 %IX 0.0.1이더라.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조금만 바뀌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해야 될 것이 지금 요 코드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플러스 알파가 스톱 버튼이 안 눌려지면 원래대로 작동되고 스톱 버튼이 눌려져 있으면 릴레이가 오프된다. 자, 그걸 여기다가 어떻게 때려 넣을지 잠깐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그러면 버튼을 눌러가지고 얘가 딱 하고 이렇게 작동이 됐을 때 일단 스톱 버튼이 눌려져 있다면 스톱 버튼이 만약에 스톱 버튼이 true라면 그러면 릴레이는 무조건 꺼져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릴레이는 false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추가돼야 되는 조건이 얘가 true가 돼 있으면 이 버튼을 눌러도 릴레이가 작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거쳤던 하나의 스캔 타임 관점에서 보자면 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얘가 실행이 돼봤자 다음 스캔 타임에 릴레이를 꺼버릴 거기 때문에 근데 아주 찰나의 순간 접점이 붙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자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가 스톱이 true가 돼 있으면 스톱이 활성이 돼 있으면 릴레이를 끄라라고 하는 거와 여기 릴레이를 켜라고 하는 게 상충이 되겠죠. 근데 얘는 버튼을 눌렀을 때 딱 한 번만 발생하는 거예요. 눌렀을 때 버튼을 켜는데 릴레이를 켜는데 다음 스캔 타임에 작업 다 끝났잖아요. 다음 스캔 타임에 자동으로 꺼질 거예요. 그 스캔 타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마치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 여기서 켜는 신호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의 불만은 신호 자체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엣지가 검출이 됐을 때 만약 스톱 버튼이 눌려졌다면 릴레이를 안 켜겠다. 요 지금 버튼에 이 릴레이를 안 켜겠다라기보다는 버튼의 작동을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 버튼을 눌러서 상승 엣지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얘가 상승 엣지가 발생을 했더라도 요 릴레이가 요 스톱이 펄스 상태일 때만 아래 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요 첫 번째 조건은 버튼의 상승 엣지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어를 하려고 했는데 스톱이 true예요. 그러면 요 end라는 것은 레더 로직에서 그 end 아시죠? 두 개가 다
활성이 될 때만 전체 결과가 참이 되더라. 그럼 얘 두 개가 다 참이라는 게 돼야 되는데 스톱이 펄스일 때가 참입니다. 그럼 스톱이 true가 되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엣지가 발생했더라도 요 긴급 정지 버튼이 들어 안으로 푸시락이 걸려 있으면 요 아래 명령은 무시되는 겁니다. 완벽하죠? 완벽하죠? 자, 그럼 이 예제는 버튼 누르면 릴레이가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인데 켜져 있을 때 나 이거 연결 안 했구나. 아, 죄송합니다. 연결도 안 하고 지금 하려고 깝죽거리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24V에 연결하고 나머지 하나를 B2번에 1번에다 연결한다. 자, 이제 해보죠. 그럼 버튼을 누르면 릴레이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는데 켜져 있을 경우 기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상정지 버튼이 눌러지면 릴레이가 꺼지고 이 상태에서는 버튼을 눌러도 얘 릴레이를 작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릴리즈가 되면 작동을 시킬 수가 있다. 됐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인데 켜면 얘를 누르면 꺼지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작동시킬 수 없다. 얘 규칙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되면 작동시킬 수 있다. 됐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중에 가면 생각보다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방금 봤던 게 8번 예제입니다. 7번, 8번. 제가 마음속으로 지금 끄끄하는 소리 여기 마이크로 안 들리죠? 속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좀 끄끄하고 있거든요. 참 진짜 체력 안 좋네. 진짜 저질 체력이네요. 아, 마음에 안 든다. 자, 얘는 뭐 요 정도 하는 게 뭐 한 단계 더 해볼까요? 자, 연결해 놓은 김에 한두 가지 정도 더 해보자면, 자, 예제 9번은 아니다. 얘는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쓰는지만 알아내면 되는 거니까 요 정도로 얘는 반짝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걸로. 자, 그럼 요 타이밍에 이제 저 조이스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얘는 연결하는 게 조금 복잡하니까 일단 얘네들 다 걷어내겠습니다. 조이스틱. 자, 조이스틱 나왔으면 뭐 할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얘가 제 생각에 제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할 거 중에 산업용 조이스틱. 다 뺄게요. 자, 무의 상태로 돌아가자.
자, 일단 조이스틱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두 개예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저 이축이에요. 요렇게 한쪽이고 대각선은 안 돼요. 대각선은 딱 걸리는 데가 있고 위아래 좌우 요렇게 저 작동을 시키는 거고 방금 얘는 놓으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요렇게. 근데 얘는 딱 하면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두 개의 케이스를 나누어서 할 필요 없는 게 어떻게 쓰느냐만 알면 되는 거지. 얘가 뭐 고정이 돼 있냐 고정이 안 돼 있냐 그거는 지금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얘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게 생각보다 연결하기가 좀 상그러운데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연결하는 네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뒤집어 보면 여기도 연결하는 건 네 포인트가 있어요. 총 연결해야 되는 포인트가 8군데가 있는데요. 아래쪽을 잘 보시면 자, 포커스를 맞춰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4번이죠. 지금 요 구멍이 3번이라는 거고 요 구멍이 4번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은 반대로 돼 있어요.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4번이라고 돼 있죠. 근데 어차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꼈을 때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제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 한 덩어리가 한 세트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3번하고 4번이 적혀 있는 요 네모난 영역이 있죠. 요게 한 덩어리고 요만큼이 한 덩어리고 요만큼이 한 덩어리고 요만큼이 한 덩어리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제끼고 있을 때 4개의 덩어리 중에 한 조각의 접점이 지금 붙는 겁니다. 개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접점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4개의 조각 중에 한 개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4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4가지 방향 중에 특정한 방향에 이렇게 딱 꺾이면 4개의 조각 중에 한 조각이 3번하고 4번이 접점이 붙더라. 일단 그것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어디론가 제꼈을 때 어떤 특정한 조각이 하나가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이 붙는 겁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이제 요 그림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이스틱도 딱 준비가 돼 있죠. 자, 제가 여기 3번, 4번이라고 적어놨다, 그죠? 자, 근데 여기 3번, 4번이 엇갈려가 해놨는데요. 우리 버튼 생각해 보시면 NO라는 접점 두 개가 방향이 없잖아요. 얘는 이 스위치라는 거는 붙였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3번하고 4번하고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이 그림상에서 자, 여기 위에 3, 4 두 세트가 있죠. 아래쪽에 3, 4 두 세트가 있죠. 왜 이렇게 해놨는지 알겠죠? 요 두 개 있잖아요. 여기 아래쪽에 두 개 있잖아요. 3, 4, 3, 4, 3, 4, 3, 4, 3, 4, 3, 4, 3, 4. 위에 3, 4 두 세트, 아래쪽에 3, 4 두 세트.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고, 여기서 접점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지금 우리 제어 방식에 따르면 24V와 연결이 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한쪽에 있는 요 3번, 4번 핀을 싹 다 모을 거예요.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고 또 위아래끼리 연결할 거예요. 요렇게 연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3번 한쪽 면에 그 접점을 하나의 접점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4V를 이렇게 연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요 4개의 접점이 있겠죠. 방향이 뭐가 어딘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이거를 딱딱 방향을 맞춰 가지고 하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자, 여기 면에서 요쪽 면이 있죠? 이미 몇 개는 연결해 놨다, 그죠?
여기 4개를 서로 간에 다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접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4개를 한 군데로 다 연결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외부로 하나 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4개가 한 군데로 모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씨, 왜 안 들어가냐? 근데 이 드라이버가 생각보다 쪼기가 좀 어렵습니다. 됐다. 잘 봐요. 요 선으로 요 2개 붙었다, 그죠? 그리고 요 선으로 위아래 2개 붙었죠. 그리고 요 선으로 위에 거 2개 붙었죠. 전부 다 한 덩어리로 연결이 된 거와 같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한 개의 선을 요 24V 연결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쪽에 4개가 생기는데 요 4개가 뭐가 어디 방향인지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디 방향인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4개를 그냥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게요. 요렇게 1, 2, 3, 4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딱 요 방향으로 봤을 때 1, 2, 3, 4하고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IX 0, 1, 2, 3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0, 1, 2, 3 됐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해봤을 때 각각의 뭔가 방향이 나오겠죠. 그 방향을 읽어가지고 어디가 어디 방향인지를 조건을 걸어가지고 한번 판별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오늘 하면서 메모해놔야 되겠다. 자, 요렇게 1, 2, 3, 4 시계 방향으로 쭉 연결할 거고, 자, 그러면 선이 4가닥이 필요하겠네. 그리고 기왕하는 거 요 선 좀 긴 걸로 해야 되겠다. 혼자서 쫑알쫑알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지금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 뽑혔다. 지금 다들 보고 계신 건가요? 요즘 제가 예전보다 방송하는 회차가 좀 줄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살짝 제가 좀 유튜브에 무관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녹한다의 본업은 유튜브입니다. 의심하실 필요, 이거 연결 되게 안 되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녹한다의 본업은 유튜브고, 지금 부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부업입니다. 저는 늘 학생들도 소중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일이긴 하지만 더럽게 안 들어가네요. 유튜브가 1순위라는 거. 됐다. 자, 긴 거 연결해놨고, 그럼 4가닥이 있으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됐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연결해보자. 맞지?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가 1번 자리고 1번을 요 A1번에다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PLC 본체에서도 그 신호가 나오니까 바로 확인하려면 할 수는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딱 연결했을 때 요 방향을 일단 정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1, 2, 3, 4호라고 적어 놓은 게 요 면이 되는데,
요 면을 이 방향으로 90도 꺾었을 때를 정면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y 이렇게 일단 디렉션을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각각 요게 어디가 되는지를 제가 메모를 해두고 내일 앞으로 요거 예제를 쓰게 될 때 참고 자료로 쓰면 될 것 같네요. 생각보다 지금 연결하는 게 좀 복잡한 친구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 아, 3번, 요게 지그재그로 돼 있으니까 3번부터 연결하는 게 더 낫겠네. 자, 네. 입력 4핀을 사용하는 이 축 조이스틱입니다. 벌써 연결하는 것부터가 진절머리가 나네요. 됐다. 자, 사이좋게 4개가 연결이 되었고 대충 제껴보면 여기서도 지금 확인이 되니까 뭐지? 불이 2개 들어오는 건 왜 그런 거지? 요 아까 릴레이가 켜졌다 꺼졌다는 게 들어있는 거구나. 오케이. 왜 그런지 알았다. 자, 일단 얘가 정상 작동된 거는 담보가 됐고요. 지금 요 1, 2, 3, 4 된 이 면을 90도 꺾었을 때 요 방향을 정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메모를 해두도록 하죠. 자, 이 연결을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면 요 그림 딱 좋네. 자, 요 그림에서 1 자료가 중요하죠, 그죠? 3번 4번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요때 1번을 여기 2번을 여기 3번을 여기 4번을 여기 이렇게 연결해 놓은 상황이에요. 아니다. 4번은 저 위에 저기구나. 여기 영혼의 그림이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얘는 디렉션을 어떻게 잡지? 자, 요렇게 해놓고 90도로 꺾었다. 그거는 그냥 제가 외우겠습니다. 90도로 딱 꺾어서 세워놓은 게 그거고. 그리고 조이스틱을 위에서 아래로 딱 내려다 봤을 때 그때 자, 여기를 플러스 Y라고 방향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디렉션 정의하는 거는 내 마음이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를 플러스 X 방향이라고 정의를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Y 방향 마이너스 X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입니다.
자, 그럼 요래 해놨을 때 제가 실제로 그거를 꺾었을 때 어디에 그게 그 몇 번이 그게 하이가 걸리는지를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해둘게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프로젝트 이름은 example 5-9번. 자, 조이스틱으로 방향을 알아내는 예제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자열로 지금 몇 번 방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4개의 접점이 사용이 되는데 변수 이름은 일단은 어딘지 모르니까 디렉트 방향 1번 %ix 0.0.0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2 %ix 0.0.1 주흠님 반갑습니다. 자, 4개의 방향. 이거 저 모니터로 확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 딱 해가지고 요 코드를 업로드를 하고 프로그램을 안 넣구나. 죄송합니다. 아닌데? 뭐라도 있긴 있어야 되구나. 그러면 그냥 그 우리 코드가 그냥 이렇게만 적어놔도 아무런 의미 없긴 하지만 이것도 컴퓨터 코드라고 볼 수 있긴 있어요. 대입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코드. 아니라네. 그러면 무슨 코드라도 적어놓긴 해야 되는데 if 문으로 해놓죠. if direct 뭐든지 쓰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좋아요 눌러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놔도 얘가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결과 출력을 위한 리절트 왜 별다르게 아무런 코드가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어쨌든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여기서는 리절트에 1, 2, 3, 4 이렇게 하면 컴퓨터 코드가 맞죠.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들어간다 그죠? 앞에 했던 거는 별다른 코드가 없으니까 얘가 불만을 토했던 것 같습니다. 자, 런 모드 전환하고 그럼 여기서 모니터 시작을 눌렀을 때 자,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 방향상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절트가 3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 보니 디렉션 3번이 저 녀석에 해당이 되겠네요. 맞죠?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상에서 얘가 요 연결법대로 따르자면 요거는 3번이 여기를 담당하는 겁니다. 3번. 그러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하면 2가 나오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X 방향은 2번이 담당을 한다. 자, 이제 플러스 X 방향 1번 그러면 당연히 반대는 4번이 되겠죠. 플러스는 1번, 마이너스는 4번. 방향을 다 찾았습니다. 그럼 여기가 1번, 여기가 4번. 그럼 지금 만들게 될
9번 예제는 9번 맞나? 9번 예제는 이축 조이스틱을 연결하고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y의 방향을 문자열로 출력하는 예시를 만드시오. 그럼 여기서 얘가 담아내는 이 문자열이 1일 때는 플러스 x였어요. 플러스 x 방향입니다. 자, 2일 때는 마이너스 y예요. 마이너스 y 방향입니다. 3일 때는 플러스 y 방향입니다. 4일 때는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방향을 다 찾은 거죠. 업로드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여기는 뭐 하고 있지? 코드 들어갔다 그죠? 모니터 시작. 그럼 여기서 제가 이 조이스틱을 12시 방향으로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X 놓으면 원점인데 얘가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도 일단은 중심에 있을 때도 뭔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중심이라는 게 일단 크게 그렇게 알아내야 되겠네요.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인포메이션이 원점에 있을 때는 뭔가 아무런 제어가 되면 안 되니까 여기 결과 나오는 게 그럼 지금 얘가 아무런 방향에 또 아니다는 게 그거는 하나의 조건으로 다 취합을 하면 되죠. 만약에 자 디렉트 1번이 펄스 아무 접점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디렉트 2번도 아무런 접점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디렉트 3도 아무런 접점이 안 붙어 있고 디렉트 4도 아무런 접점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아무런 접점이 안 붙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건 뭡니까? 원점인 거죠. 그때가 원점이 되는 겁니다. 원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죠. 그러면 원점일 때에 뭔가 액션을 주려면 그때도 줄 수 있겠죠. 원점일 때는 뭐 하고 x일 때는 뭐 하고 y일 때는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까지 만든 거를 9번 예제로 딱 저장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나야지 잘 저장하고 있나? 오케이. 자, 그러면 플러스 y 방향 지금 원점에 위치하고 있죠, 그죠? 그럼 플러스 y 방향으로 갔다가 제가 놓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플러스 x 원점, 마이너스 y 원점, 마이너스 x 원점 되죠? 다다다다 땅땅땅 방향을 이렇게 인지를 해낼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9번 예제입니다. 자, 이제 10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예제 10번. 이축 조이스틱이 연결이 됐으니까요. 힘겹네요. 어떻게 하냐면 조이스틱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조이스틱이 플러스 x 위치에 있으면 x
카운터 x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카운터 x 변수의 값이 0.1초 간격으로 1씩 증가한다. 됐죠? 플러스 x 위치에 해놓으면 0.1초 간격으로 1씩 다다다다 올라갑니다. 간다. 그리고 마이너스 x 위치에 있으면 1씩 감소한다. 그리고 플러스 y 위치에 있으면 카운터 y 값이 0.1초 간격으로 똑같이 0.1초 간격으로 1씩 증가하고 마이너스 y이면 1씩 감소한다. 어렵겠다, 그죠? 요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0.1초라는 타이밍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되는 게 T1이라는 게 일단 무조건 필요하겠구나. 0.1초라는 타이밍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특정한 상황이 나왔을 때 그 타이밍 안에서 값을 좌지우지 해야 되니까 일단 오케이, T1이라는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하더라. 자, 저도 이거 뭐 미리 만들어 보거나 한 게 아니라 접근 방법은 이 녹한다를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저도 지금 처음 당면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그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가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죠? 당연히 자, T1 두 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타이머 1 T1, 타이머 2 T1, 그리고 요 타이머를 활성화시키는 부울 변수 두 개.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그러면 저게 딱 true가 됐을 때 엣지를 검출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디렉션 1이 하이가 되면 하이가 된다. 그러면 현재 레버의 상태를 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현재 레버의 그 포즈라고 하는 이름을 레버의 포지션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한번 써보죠. 그리고 이 변수는 5가지 스테이트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인트로 해놓을게요. 자, 얘는 어렵겠다. 자, 포지션이라는 변수는 아래와 같은 값을 나타낸다. 0이면 원점, 1이면 플러스 x, 2면 마이너스 x, 3이면 플러스 y, 4면 마이너스 y. 됐죠? 그럼 요 각각 방향일 때의 요 포지션이라는 값을 대입을 일단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플러스 x니까 1이고 마이너스 y니까 4고 플러스 x y니까 3이고 마이너스 x니까 2고 여기는 아까 원점으로 정의를 했었죠. 원점이니까 0이고 그렇다면 요 포지션이라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 카운터 값을 쥐락펴락 타이밍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면 되겠죠.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운터 x 부호가 없는 더블 인트로 하겠습니다. 더블 인트 ud 인트 마이너스 감소하는 게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ud 인트가 아니라 u가 없는 d 인트로 해야 적절하겠죠. u 앞에 u라는 거는 음수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unsigned니까 자, 카운터 y dint. 그럼 필요한 변수는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타이머 1에 인스턴스 만드는 것부터 또 출발해 보죠. 이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가 되겠네요. 시간을 보니. 자, 시간은 0.1초 간격이니까 0.1초면
100ms죠, 그죠? 그래서 100ms인데 반반 나눠서 작동을 시킬 거니까 50ms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얘는 타이머 1. 그리고 얘는 항상 작동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타이머는 항상 작동이 되도록 하려면 타이머 1의 요 작동시키는 요 변수를 초기 값을 1로 주면 1이 true입니다. 그러면 얘가 true인 걸로 시작을 하고 얘는 false인 걸로 시작을 하니까 타이머가 바로 작동되는 형식이 되겠죠. 맞죠? 자, 2번. 얘네들 각각 타이머가 활성됐을 때 if 타이머 1의 Q가 true면 자기 거 끄고 2번 거 켠다. 자, 2번이 켜지면 반대로 지 거 끄고 1번 거 켠다. 이러면 여기서 50ms, 여기서 50ms니까 요 안에서 우리가 관찰해 보건데 요 부분은 100ms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되는 부분이다. 맞죠? 그럼 요 안에서 제가 조건을 나눌 거예요. if 자, 디렉트가 아니라 포지션이 0이다. 그러면 이거는 원점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 근데 else if 포지션이 1이다. 그럼 포지션이 1이다는 얘기는 지금 요 관계에서 봤을 때 플러스 x에 있다는 거니까 플러스 x면 아까 만들어 놓던 카운터 x를 1씩 증가시키는 거였죠. 카운터 x를 하나씩 올린다. 아니다. else if 포지션이 2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x니까 하나씩 빼면 되겠죠. 하나씩 까내려 간다. 자, 아니다. 포지션이 3이다. 그러면 y가 플러스 y니까 y가 하나씩 올라가면 되겠죠. 맞죠? 3번이 아까 플러스 y라고 정의를 해놨으니까. 아니다. 포지션이 4다. 그러면 y를 하나씩 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카운터는 항상 작동되는 카운터인데 핑퐁 핑퐁 하는데 여기 지금 이 부분은 100ms마다 실행이 됩니다. 왜냐? 여기서 50ms, 여기서 50ms, 그 다음 50ms 여기로 오니까 100ms마다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50ms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왕복 100ms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포지션이 0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니까 원점에 있으면 여기 코드가 100ms가 그냥 공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특정한 방향으로 딱 꺾게 되면 요 변수가 5가지 값 중에 하나를 나타내게 될 거니까 각자 목적에 맞게 이 값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일단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업로드해서 우리 결과를 에러 났네. 인데 포지션이 한 번씩 이렇게 뜬금없는 에러가 나던데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포지션이. 근데 이거를 나중에 보면 또 작동이 되거든요. 이게 좀 신기합니다. 근데 이게 맞잖아요. 포지션이라는 값이 0이면 요 ST 언어에서는 비교 연산이 이꼴 기호 한 개를 쓰거든요. 좀 독특합니다. else if 잠깐만요. 심란하네. 차라리 스위치 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스위치 문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거 안 나오네. 이거 안 나오네요. 잠깐만 일단 다시. 변수 타입이 잘못 설정이 되었다.
그럼 인트 말고 워드 요걸로 한번 해볼까? 워드. 아 이상하단 말이야. 잠깐 이거를 저장을 하고 근데 지금 제가 코드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지금 이 사례가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갑자기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의아한데, 자 포지션이 else and if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주 완벽한 코드인데, 아이 큰일 났다. 자 빨리 마무리 짓고 가야 되는데. 아씨 이런 게 사실 제일 깝깝한 부분이죠. 저도 ST 언어라는 걸 확실히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문법적으로 완벽하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왜 지금 이게 안 될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미콜론 다 들어갔죠, 그죠? 아무런 문제 없고, 대입 연산자 다 들어갔고, 비교 연산자 오케이, if, else, if, then 다 들어갔고, and if 들어갔고, 여기도 다 됐고. 그럼 여기 외적인 부분의 문제인가? 그럼 우리 크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없을 때 코드가 지금 그 작동이 되는가? 된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100% 지금 요 방금 삭제한 그 부분에서 원인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아무런 코드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얘는 항상 if, else가 있으면 안에 무슨 코드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0이라는 조건은 없애버리면 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조건이면 없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버리면 되겠네요. 그 문제를 예측을 못했네. 된다, 그죠? 좋습니다. 순간적으로 좀 당황을 했으나 별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값이 카운터 x하고 카운터 y 값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제가 레바를 플러스 x 방향으로 제낄 거예요. 3시 방향으로. 그러면 요 카운터 x 값이 0.1초마다 일씩 증가를 해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자, 잠깐만요. 한번 해보죠. 근데 왜 타이머가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왜 타이머가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잠시만요. 1, 2. 런 상태가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자, 런 돌려놓고, 이거 왜 안 되나 했네. 타이머 두 개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 X 방향. 자, 카운터 X 저 올라가는 거 보입니까? 자, 원점 멈추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X. 카운터 X 값이 감소되고 있죠? 감소되다가 마이너스 값도 될 수 있죠. 놓고, 이제 플러스 Y. Y가 올라가죠? 마이너스 Y. Y가 감소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차피 조이스틱이라는 것은 이 그 포지셔닝을 하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스텝 모터 두 개가 있는데 XY 축을 값을 결정을 한다. 레버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 XY 값을 결정을 할 때 쓰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하는 기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써먹는데 용이하겠죠. 얘가 지금 위치해야 되는 포지션이 어디냐? X축을 옮깁니다. 그럼 X값이 쭉 증가하고 이번에는 Y축을 올립니다. 근데 둘 다는 안 돼요. 둘 다는 안 됩니다. 둘 중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초이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 Y축으로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동시에 X축으로 이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를 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위에 그 문자열로 출력되는 결과하고 다 비교해서 보면 현재 마이너스 Y고 카운터 값이 증가하고 포지션이 2다. 플러스 X 방향이고 포지션이 1이다. 플러스 Y 방향이고 포지션이 3이다. 마이너스 Y이고 포지션이 4다. 그거에 맞게 카운터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까지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이제 녹한다는 몸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엄살은 안 부려요. 녹한다는 엄살 부리지 않습니다. 내일도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시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거기에 맞게 녹한다의 이 시청자분들도 그에 맞게 오시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녹한다는 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다 그죠? 그러면 자, 근데 지금 문제가 제가 요 조이스틱을 연결을 해놨는데요. 얘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얘를 이렇게 제꼈을 때 램프 1번이 켜지고 이렇게 제꼈을 때 램프 2번이 켜진다.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일은 이거를 한번 연결해 볼 생각이에요. 요거 스텝 모터. 그러면 얘를 좀 사용하는 의미가 생기겠죠. 요렇게 제끼면 이 스텝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요렇게 제끼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더라. 위아래는 뭐 할까? 그러면 뭐 나중에 스텝 모터 개수를 늘려도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뭐 오늘 거 끝났습니다. 정리도 다 해놨고, 그리고 지금 XG5000에 사용된 이 그 선언된 변수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방송 끝나고 캡처 해가지고 요 슬라이드 안에 요렇게 다 하나하나 집어넣을 거니까요.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끝내도록 하죠. 오늘 녹한다가 한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시청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은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헌금을 이렇게 팍팍 밀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의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채널이나 아니면 아무 동영상이나 선택하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누르셔서 적당한 금액을 보시고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전자의 방식은 계좌이체를 해야 되는 거고, 후자의 방식은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후자의 방식은 유튜브에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녹한다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의 방식이 상호간에 더 이득이지 않냐라는 어떤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거는 해주시는 분의 마음에 따라 달려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어요.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카카오톡에 검색하는 데 있거든요. 검색하시면 채팅방이 하나 나올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신나게 놀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하실 말 있으시면 빨리 하시고, 하실 말 없으시면 오픈톡방에서 이제 남은 얘기는 의논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제 내일부터는 또 6월 달이겠네요. 오늘 5월 마지막이죠, 그죠? 5월 달은 이제 끝났으니까 자, 이제
6월 달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에 그게 사실 내일이긴 하지만 6월 1일에 뵙도록 하죠. 더 하실 말 없죠? 저 이제 가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